국성고사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친구들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마지막이죠. 적성은 중하위권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뭐 얘기로는 네. 이거에 대응되는 시험이 만들어질 거다. 네. 약식형 뭐 소술 뭐 이런 시험으로 논술, 약식형 논술 네. 이런 걸로 대체될 거다. 네.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네. 이미 뭐 보고서가 몇 개 대학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험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는 기존의 논술하고는 조금 다른 또 논술 형태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약식 대학에 논술. 따라서. 예. 과천대가 논술로 다 드러난다고. 네, 저도 이거 완전한 팩트는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근데 예. 이제 약식형 논술로 문제 개수를 좀 늘려서 보통 논술이 문제 작잖아요, 개수가. 그렇죠. 뭐 서술하는 15문제, 뭐 이렇게 12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약식형 논술을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어.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올해 이제 적성고사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움직임이 시작될 것 같아요. 내신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애들이, 아니면 모의고사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어느 네. 정도 수준의 애들이 준비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보통 근데 그 내신은 3, 4, 5등급까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5등급까지도. 올해 6등급까지도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요? 6등급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가천대가 원래 6등급부터 페널티를 줬는데 네. 올해부터 6등급까지도 페널티가 그렇게 없어요. 7등급부터 있죠. 네, 7등급부터 있어요. 예. 다른 대학들도 7등급, 보통은 7등급. 대부분 다 7등급부터 페널티가 있어요. 한신대는 아니고 한신대 정도는 한신대는 7등급까지도 페널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 7등급이라는 게 음. 우리가 왜 학교에서 받는 내신 등급의 7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7등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 대학별로 계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네. 다 대학별로 환산해 주긴 하는데 네.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적성고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성고사는 준비해도 합격 가능성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완전 반대죠. 저희가 논술이랑 다 하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격률이 제일 좋아요. 적성이. 적성이요? 네, 제일 좋습니다. 네, 논술보다도 훨씬 좋죠. 네. 합격률이요? 훨씬 높죠. 네. 그러면 원장님은 적성고사 합격률이 낮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어쨌든. 동의하지 않죠.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일 수 있어요. 합격률을 높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올해로 한 8년 정도 차 된 것 같아요. 적성을 준비한 지가요? 예. 네. 8년째 하는데 한 4, 5년 차까지 삽질을 했었죠. 저희들도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논술처럼 수업하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로. 예. 그럼 뭐예요? 핵심? 핵심은 아무래도 3, 4, 5등급 대 친구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일단 학습 방법이 잘 안 돼요. 체화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날 수업한 거 다 이해해요. 싹 다 이해하고 네. 잘하지만 몇 주 후에 물어봤을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리셋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습하는 방법이랑 관리하는 방법, 자기가 배운 것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거예요. 3, 4, 5, 6등급 애들이면 그것도 있을 텐데 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3, 4등급보다 5, 6등급은 또 기초가 또 많이 부족하죠. 그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적성 난이도가 뭐 끝판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수능으로 따지면은 한 3등급 정도 되는 정도의 문제 정도 위주로 나오니까 충분히 이게 막 사고가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 같은 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광범위하다. 네, 광범위한데 준비 기간은 솔직히 4, 5개월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가천대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수능 이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좀 길잖아요.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년이 채 안 되는 수능 전에 치는 데는 되게 초박하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 범위는 또 수능 시험 범위예요. 실제로 수학 같은 경우 뭐 을지대 수원대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수능보다 더 많아요. 고일 수학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과 범위는 안 나와요. 전부 다 문과 범위로. 문과 범위, 문과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넓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엄청 많죠.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다른 과목은 어때? 국어나 뭐 영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래도 준비하기는 참 편한 게 예전에만 해도 학교별로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수능형, 그러니까 EBS 연계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범위는 그냥 EBS
EBS 연기고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시험 범위라고 보면 돼요. 국어로. 그래서 한결 수월해졌고 준비하는 준비하는 거는. 게 수월해요. 그리고 정시랑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수능 그렇죠. 대비하는 거랑. 네. 예. 그러니까 수능 3등급 정도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 전문 교재들 막 있잖아요. 음. 그럼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연습용. 가천대만 해도 네. EBS 교재에서 거의 지문 그대로 따라 써요. 문제를. 수학은요? 수학은 사실상 뭐 숫자가 바뀌어지긴 하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인 그걸 건가요? 체감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그럼 EBS 가 국영수 다 EBS 교재로 공부해도 충분한 건가요? 충분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EBS를 얼마나 반복시켜주고 얼마나 다양하게 시켜주느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EBS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형을 하거든요. 네. 막 숫자를 바꾸기도 하고 막 문제 유형 약간 살짝 바꾸기도 하고 음. 다양하게 연습을 시키긴 하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EBS를 완벽하게 숙지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면 예. 적성 자체 교재를 꼭 준비해서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EBS를 얼마나 네. 솔직히 EBS 하나만 해도 됩니다. 예. EBS랑 수학 같은 건 뭐 그냥 학교 교과서 어머,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원장님, 예. 그러면 학원을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혼자 그 정도를 다 하면 할 수 있다면 학원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적성고사 준비하는 애들이요? 그럼요. 혼자 열심히 내가 잘 통제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 5, 6등급 네. 애들이 그 친구들 솔직히 2등급 때 친구들은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 광범위한 양을 네. 그거를 본인 통제하에 네. 그걸 다 진행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들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합격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단원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네. 1단원, 2단원 쭉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뭐 한 과목씩 끝내잖아요. 뭐 수학 1 끝내고 네. 수학 2 끝내고 네. 확률과 통계 끝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수학원 끝내고 수투쯤 할 때, 수투 할 때쯤 됐을 때 수학원이 많이 파기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적성은 다시 돌릴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바로 파이널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얼마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평상시에 그 뭐 새로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네. 그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라는 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사라지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계속 사라지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적표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제 적성반 애들이요? 적성반 애들. 네. 그러니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봐요. 오늘은 뭐 이번 주에는 하나는 가천대 을지대 이런 식으로. 5월달 개강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왜 죽이 그렇게- 되든 밥이 되든 연습을 그렇게 해야 많이 되는 봐요? 거예요. 일단은 네. 시간이 일단 첫 번째로는 파이널 가서만 연습하기엔 너무나 적고요. 네. 적성고사가 뭐 아시겠지만 거의 1분에 한 문제꼴을 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풀 수 있든 없든 네. 계속 해봐야 돼요. 시험은. 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군요. 시험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시간 그리고- 관리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시험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학원에서. 되게 중요해요. 학원에서 예를 들면은 4명, 5명 시험 본다. 분위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0명씩 시험을 본다. 30명씩 시험 본다.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시험 분위기. 현장과 똑같은 분위기. 네. 그리고 이제 막 실제로 저희 뭐 사감 선생님들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서 시간 딱 계속 체크하고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압박감. 그런 걸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성고사를 치는 대학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약간 듣보잡 대학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생소한 대학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대학교의 수시 입결 결과, 네. 정시 입결 결과를 보면은 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가천대는 인정하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 쪽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데도 그 정도인가요? 그럼요. 한성대, 네. 서경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요. 네. 듣보잡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근데 혹시 네. 학부모들 중에서 그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많죠. 대다수예요. 대다수. 처음에는 그러세요. 대다수. 근데 보통 이제 언제 현실화가 되냐면은 이미 입시 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네, 알겠네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네. 이미 이 대학만으로도 엄청난 대학이라는 걸 알고 계신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학교 몇 번 상담 받잖아요. 네. 거기 갔다 오면 이제 알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네. 적성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면 좀 네. 합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간절함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간절함을 가지고 수업만 있어라. 들으러 왔어. 이런 경우는 솔직히 안 오는 게 맞아요. 돈 낭비예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냥 수업만 편하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냥 학원 수업 들으러 왔어 정도를 벗어나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